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위생사 국가시험 대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지난 우리가 공중보건 하기 전에 OT 찍었죠. 그래서 환경위생학에 관한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그 정보는 OT를 참고하시고 바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4페이지 환경위생학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한번 과목을 볼까요? 거기 194페이지 앞에 2장에서 환경위생학이 있지요. 그럼 첫 번째 그 목차부터 보자고요. 환경위생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게 되면 대기 오염에 관한 것이 있고 실내 공기 오염에 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기 환경 관리가 있고 대기 오염이 있죠. 그럼 대기 환경 관리라는 것은 우리가 쾌적한 온도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복사율은 어떤 걸 측정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떼게 되면 오염물질들이 나오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오염 사건들이 나온 것이 대기 오염이에요. 그 다음에 급수위생이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수돗물 먹죠. 이걸 상수라 그래요. 그래서 급수위생은 상수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수질 오염은 우리가 수돗물을 먹고 버리죠. 하수구에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 오염에 관한 처리하는 건 그 밑에 있고 수질 오염을 시키죠. 그래서 뭐 부영양화가 일어났네, 수질이 악화됐네 이런 말들을 매스컴에서 하지 이런 내용들이 수록된 것이고 7에 보게 되면 우리가 6에 보게 되면 폐수,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폐수라 그러고 우리가 버린 물을 하수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OT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환경위생학은 실기, 필기가 다 같이 나는 건데 필기가 우리가 보게 되면 다 이해를 해야지만 실기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통도 같은 것들이 잘 나고 이러는 것이 폐수 처리의 개통도, 하수 처리의 개통도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에 보게 되면 생활 또는 의료 폐기물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법에도 있다시피 폐기물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것이고 그 다음에 산업장, 일명 뭐가 돼요? 직장 다닐 때 공장 다니거나 산업 현장에 가서 일하다 보게 되면 직업병이 걸렸다 이런 말 들어보죠.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중보건학처럼 그 한 단원 끝나고 나면 출제 및 예상 문제가 있는 거를 수록해놨어요. 그러면 194페이지 보게 되면 환경위생 개념이 있는데 환경위생 개념은 크게 중요한 것이 없고 195페이지서부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194페이지는 한번 읽어보시자고. 환경위생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환경위생이는 그 양가로 첫 번째 그 개념 정의가 우리가 첫 번째 줄에 인체의 생육 발육과 그 다음에 건강, 생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우리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활동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활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한테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위생적으로 하자는 것이 환경위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우리가 물리적 생활환경이라는 것은 수질이나 또는 토양이나 또는 뭐가 돼요? 소음, 진동, 대기 이러는 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거하고 우리한테 하면 그 통제하자는 것이 뭐가 되냐면 환경위생의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환경위생 분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환경요인 분류 보세요. 자연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환경이 있지요. 그럼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설명할 것은 이학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화학적이 무엇인가 이걸 볼 거예요. 자연환경에는 첫 번째 뭐가 돼요? 이화학적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나번에 뭐가 돼요? 생물학적 환경이 있지요. 그럼 여기서 이화학적 환경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나중에 저 뒤에 가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기타에 보게 되면 저기 소독이 있어요. 그럼 소독 같은 경우에는 환경위생 필기도 나고 실기도 나지만 우리가 식품위생학에도 필기에도 나고 실기도 나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이 많다 그랬던 거죠. 그럼 여기서 이학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인자를 뜻하는 거. 이학적 소독이다 또는 이학적 인자다 그러면 물리적인 인자를 뜻한다는 거죠. 그럼 물리적이 무엇이고 화학적이 무엇이고 생물학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물리적이라는 것은 화학약품이 관여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미생물이 관여하지 않는 것을 물리적인 인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리적인 인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뭐라 그러게 돼요? 이학적 인자다 또는 이학적이다 이런 말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94페이지는 이화학적 그랬죠.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그러면 물리적인 더하기 화학적인 걸 뜻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소독가 가지고 물리적인 소독법 찾아라 그러면 끓인다든지 또는 햇볕에 말린다든지 이러는 것들 뜻하는데 약품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랬던 거죠. 그럼 이제 물리적인 인자에 대한 소독 방법을 찾아라 이렇게 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학적인 소독 방법을 찾아라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 이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학적은 물리적 인자라는 걸 알아두고 여기 194페이지는 이화학적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이화학적이라는 것은 공기, 토양, 광선, 물, 소리, 태교염 이런 것들 다 뜻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생물화학적은 미생물이 관여하는 거죠. 그래서 동물이라든지 위생곤충, 파리, 모기 이러는 것들은 우리가 사장 가서 위생곤충학이 자세히 나오죠. 이런 것과 또 우리가 병원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공중보건학의 질병파트에서 나오죠. 이러는 것들이 우리가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질병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 우리한테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일명 뭐가 돼요? 환경위생학의 생물학적 우리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회적인 것은 인위적인 것과 그 다음에 문화적인 것이 있죠. 인위적이라는 것은 의식주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사업시설, 위생시설 이런 것들이 있죠. 문화적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194페이지에서는 이학적은 물리적 인자고 이화학적은 뭐가 돼요? 물리적과 화학적을 합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195페이지를 가보면 대기 환경 관리와 그 다음에 대기 오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뿜어낸 것들, 인위적으로 뿜어낸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오염이 돼서 이러는 것들을 질병을 유발하나 이러는 것들을 다루는 것이고 여기 대기 환경 관리라는 것은 공기 중에 우리가 지금 숨 쉴 때 그냥 쉬어야 무언 목적하는 거예요? 오토 목적하지요. 그럼 공기 중에 공기 성분이 어떻게 됐나 이러는 걸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최근 만들어졌다고 봐는 거지요. 옛날부터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뭐 7, 8년, 아니 10년은 됐겠구나. 이것도 최근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다중이용시설,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뭐가 돼요? 어떤 공기에 대한 기존치들이 있지. 이걸 다루는 것이 실내 공기 위생 이렇다고 보시면 돼. 또는 여러 사람이 있다는 건 뭐라 그래요? 공중 그러는 거죠. 공중 이용시설 위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공기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 공기에는 항상 뭐가 돼요? 공기를 얘기할 때는 표준 상태라는 말을 써요. 그럼 표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표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0도씨 1기압을 뜻해요. 1기압을 뜻한다고. 그럼 우리가 어떤 우리 뉴스나 또는 어떤 왜 시사 프로 같은 데서 보게 되면 기상캐스터들이 시사 프로가 아니고 기상캐스터들이 오늘의 일기를 얘기할 때 황사 같은 것들이 얼마 된다 이럴 때 뭐가 되냐 자막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그램 퍼 스탠다드 입방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S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표준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S를 뜻하는 거예요. 공기의 성분은 우리가 공기의 성분과 농도 그럴 때 표준 상태 그랬죠. 표준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조금 아까 하다 끊어져 가지고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기상캐스터들이나 아니면 뉴스 같은데 또는 신문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기상캐스터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오늘은 황사 농도가 공기 중에 어떻게 돼 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100 마이크로그램 스탠다드 S 세제곱미터를 앞으로 이제 입방미터 그럴 거예요. 세제곱미터 이꼴 우리가 부피의 기준인데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걸 입방미터라고 읽기도 해요. 그러면 이 S를 쓴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N자를 썼어요. 노르말의 약자 써서 N을 썼는데 환경부가 우리가 보게 되면 S자로 숫자가 통일했기 때문에 S가 써졌다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S가 없는 것들은 0도씨 1기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쉽게 풍선 같은 경우가 요만한 풍선을 불면 이만해지죠. 그럼 공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도의 공기가 이 교실 하나인데 여기에 오염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분필로 해야 되겠구나. 이만큼이 교실 하나에 있는데 10도 공기가 이만큼의 공기에 오염물질이 있는데 20도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교실 하나만큼 더 커지죠. 그럼 교실 2개에 이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잘라져서 지구상에는
우리가 뭐가 되는 거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럼 맨 첫 번에 10도일 때는 이 공기 10도가 교실 하나였다. 그런데 20도면 교실 두 개만큼 하나가 더 뻥 튀겨진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요만큼의 10도일 때 물질이 있던 것이 20도면 교실 하나가 더 커졌으니까 반은 여기 있고 반은 이쪽으로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냐면 공기의 그 물질은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틀려진다. 이거를 밀도가 변화된다는 거죠. 밀도라는 건 이따 얘기할 건데 단위 부피당, 밀도의 정의를 얘기하시오. 그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밀도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냐면 단위 부피당, 그 다음에 질량. 여기 우리는 지구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중량 그래야 되는데 무게를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공기 중에는 S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S자가 있다는 것은 공기에서 스탠다드 0도씨 1기압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또 혹시 뭐가 된 작업장 같은 데서는 우리가 표준 상태라는 것이 온도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시험 대비해서 공기 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표준 상태라는 건 0도씨 1기압을 뜻하는 거죠.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것이 1기압 그랬지요. 0도씨 1기압 할 때 1기압이라는 것은 영어로 1atm 그래요. 이거를 1기압 그래요. 1기압 그런다고. 그럼 1기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게 된 토리첼리라는 학자가 수온 기둥으로 76cm 올라간 것을 세계인들이 우리 1기압으로 하자 이렇게 하나 약속이에요. 그럼 76cm 올라간 기둥을 수온이 76cm 올라간 것을 1기압으로 하자 그랬는데 76cm는 몇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760mm가 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따가 이제 앞에 목차를 볼 건데 알 수 있잖아요. 1m는 100cm, 1cm는 10mm. 이건 알고 있는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760mm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밀리미터로 760mm인데 수온으로 했기 때문에 수온. 그럼 이건 무엇이라고 읽는 거냐면 수은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1atm 이꼴 1기압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수온의 비중은 13.59, 약 13.6이란 말이에요. 물의 비중은 1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물로 환산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에서 1332 끝을 2자 들어간 것도 맞고 3자 한 것도 맞아요. 13.59이기 때문에 수온의 비중을 만약에 13.59인데 13.6으로 계산하면 끝이 3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13.59로 하게 되면 1332 그럼 물로 나타냈기 때문에 밀리미터가 되는 것이고 물 분자가 H2O 이거는 뭐라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건 수온주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수주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1332 수주 밀리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를 왜 얘기하는 것인가?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실기나 필기에 맡아놓고 나는데 자만병이라고 나요. 그럼 자만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기와 겸해진다 그랬던 거죠. 그러면 기압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여기서 압력계 같은 것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자만병을 나타내는 가스는 그 바로 밑에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 말뜻을 알아들어야 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로 말하면 이건 이제 물 분자 없다고 치면 쉽게 1332mm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얘기했다시피 1m는 100cm란 말이에요. 그 다음 1cm는 10mm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를 미터로 나타내보자고 물 분자 없다고 치고 1332mm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끊어봐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약 10.332m가 1기압이라는 거죠. 10.332m가 1기압이에요. 그럼 짜투리 머리 아프니까 떼어내버리고 10m가 뭐가 되는 거예요? 1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자고.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우리가 1기압이에요. 대기권. 우리가 그 뒤에 가서 200 몇 페이지가 뭐 있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에서는 기압이 뭐가 된다? 1기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압은 바다를 기준해서 쉽게 생각하면 바다를 기준해서 10m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1기압씩 올라가요. 그 다음에 반대로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밑에서 내가 해녀예요. 해녀라 전복을 따라갈 때 바다 깊이 가서
우리가 깊이 가면 여러 가지 질 좋은 해산물이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해녀들이 잠안병이 걸렸다, 잠수부들이 잠안병이 걸렸다, 잠수부들이 걸리기 때문에 잠수하다가 생겨가지고 잠안병 또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감압증 그러기도 하고 질소색전증 그러기도 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 봐보세요. 내가 해녀예요. 그러면 이제 전복을 따기 위해서 망태기를 가지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밑으로 내려가면 10m 내려가면 이 압력계를 차고 갔다고 쳐봐요. 그러면 압력계에 10m 내려가면 짜투리 떠내버리고 1이라고 찍히겠죠. 그럼 1기압이 찍혀요.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절대압으로. 사람이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받아요. 그럼 절대압이라는 것은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가 대륙권이라 그랬죠. 1atm 먹고 들어가는 거. 1atm. 그럼 1기압. 이거를 일명 뭐라 그래? 수면압 그러게 돼요. 또는 대기압 그러게 돼요. 그러면 내가 받는 압력은 해녀예요. 해녀라 10m 내려가면 압력계에 1이라고 찍히죠. 그럼 내가 받는 압력은 절대압으로 계산되는 건데 1atm 더하기 뭐라고 하는 거? 게이지압이에요. 게이지압. 게이지압이라는 것은 압력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내가 10m 가서 전복을 딴 해녀다 그러면 절대압 계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실기필기 계산 나요. 그러면 10m 가서 일을 하는 해수부다, 잠수부다 또는 10m 가서 일을 하는 해녀다. 그러면 10m에서 일을 한다면 받는 압력은 뭐가 되는 거예요? 1atm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1기압. 1기압 더하기 1이니까 뭐가 돼요? 2기압이죠. 해녀가 10m 가서 일을 한다면 해녀는 몇 기압의 압력을 받는 거예요? 해녀는 10m 가면 2기압이죠. 만약에 20m 가서 일을 하는 잠수부다 그러면 그 잠수부는 우리가 게이지압이라는 걸 압력계에 찍히는 압력을 뜻하는 거예요. 20m 가서 일을 한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2기압이죠. 짜투리 떼어내버리고 그 다음에 1기압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뭐가 된다? 절대압으로 받는 거니까 3기압이 되는 거죠. 만약에 40m 가서 일을 하는 잠수부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40m면 4라고 찍히겠죠. 그 다음에 1이죠. 그럼 더하면 뭐가 돼요? 받는 압력은 5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국가에서 보는 모든 시험에는 우리가 위생사든 무슨 뭐 의사든 아니면 뭐든 다 국가에서 보는 시험에는 계산기를 못 가져가요. 그럼 계산은 의외로 쉬워요. 왜? 암산할 수 있는 정도로 시험에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압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일단 우리는 대륙권에서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륙권이 어딘지는 그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지난번에 공중보건 시간에 그랬잖아요. 여기서 모른다고 질문하면 서로가 피곤하다고. 대륙권이라는 건 어디를 진도를 나가야지 알 수 있는 거냐면 한번 보실래요? 204페이지에 있지요. 이건 이제 실기필기 다 나는 건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그 그림 있지요. 그래서 실기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가지고 대륙권의 위치를 찾으시오. 오존층의 위치를 찾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활동하는 무대는 대륙권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1기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인들이. 그럼 이제 1기압인데 아까 우리가 잠안병이 걸렸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밑에 N토가스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알아둘 것은 우리가 절대압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1atm 더하기 1기압이죠. 이거를 1기압을 수면압 그리기도 하고 대기압 그리기도 돼요. 더하기 게이지압 이거죠. 계산할 수 있겠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atm이라는 것은 우리가 760 이렇게 또 시험에 나기도 돼요. 실기에도 작년 재작년인가 1atm은 몇 수은주 밀리미터인가 760 수은주 밀리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76cm로 나타낼 수 있죠. 나타낼 수 있지. 근데 일반적으로 밀리미터로 많이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절대압이라는 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1atm 더하기 게이지압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 표준 상태 봤고요. 그런 다음에 공기 중에 표준 상태에서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N2는 78점 몇 %가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뭐라고 있어요? 우리가 W 대 W로 돼 있어요? 아니면 V 대 V로 됐어요? V 대 V로 됐지. 이거는 부피 대 부피를 뜻하는 거예요. 실기 가면 또 이것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피 대 부피, 최적 대 최적을 나타내는 것을 V 대 V,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W 대 W는 있다 없다. W 대 W는 무게 대 무게 %는 지금 없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 나타낼 때 N2는 V 대 V %, 볼륨 대 볼륨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퍼센트로서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N2가 있죠. N2 순서대로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O2가 있죠.
그 다음에 AR, 아르곤이 있지요. 아르곤은 AR은 아르곤이라고 읽어요. 아르곤은 여지껏 안 났었는데 작년에 2024년에 또 났었단 말이에요. 그럼 아르곤도 퍼센트 알아두셔야 되고 일단 먼저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CO2가 있죠. CO2 이렇게 순서를 알아두시고 그러면 W 대 W, 일명 무게 대 무게, 질량 대 질량 하는 것들은 문제풀이 가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 부피 대 부피, 최적 대 최적 부피 이 말뜻도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 대 무게로 퍼센트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냐 그러면 V 대 V 퍼센트로 나타내요. W 대 W예요. W 대 W, 웨이트 이 소리고 그 다음 볼륨 이 뜻이에요. 알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순서를 일단 알아두시는데 정확하게도 알아두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순서를 나타내는 것이 어떤 것이 가장 양이 많은 것인가? N2, 그 다음에 O2,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아르곤, 그 다음에 CO2가 되는 거지요. 그럼 이게 우리가 N2 같은 경우는 78점 몇 퍼센트가 되는 거죠. 이거는 20점 몇 퍼센트, 이거는 뭐가 돼요? 0.93%지요. 근데 CO2 같은 경우에는 0.03 내지 0.035%예요. 그러는데 이것들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CO2는 그럼 뉴스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 0.04%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CO2라는 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에너지를 내는 것은 탄소, 이거는 화학교 탄소라는 건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지금은 다 뭐가 전공하는 학생들만 보기 때문에 그런 질문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혹시 다 잊어버렸으면 졸업한 지가 오래됐으면 잊어먹을 수 있을 테니까 요것들에 대한 것들이 앞에도 있고 요거 바로 이제 뒤로 갈 거예요.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아예 나는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면 내가 하는 거를 그냥 써요. 외우라고.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안 하는구나. 고등학교 때 화학책을 뒤지면서 머리 아파 죽겠네 이러지 마시고 C는 탄소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내는 원소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에너지를 내는 건 탄소,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황이에요. 이것만 에너지를 내요. 그럼 다른 것들은 에너지를 못 내요. 그럼 다른 것들은 불순물이죠. 그럼 산소가 들어가야지 에너지가 나는 거 아니냐. 산소는 산화, 태울 때 들어가는 거예요. 태울 때 들어가는 거지 산화시킨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를 내는 성분은 탄소와 수소와 황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탄소는 우리가 보게 되면 O2랑 결합되면 CO2가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완전연소가 됐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탄소가 불완전연소가 되게 되면 뭐가 돼요? CO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산소예요. 아래 참자 쓴 건데 그 글자가 커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O2인가 이게 큰 산소 첨자 이렇게 쓴 거예요. 또 이게 뭔가 읽지 마시고 그러면 이것은 완전연소라 그러는 것이 이것은 뭐가 돼? 불완전연소예요. 그럼 실기 가서 다음 중 이제 우리가 오염물질 제거 같은 걸 하거든요. 태워서 우리가 오염물질을 완전연소 시킬 수 있는 거 찾아라 그러면 여기 번호를 쓴다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은 더 타진 않아요. 근데 2번은 뭐가 돼요? 태울 수 있다는 거죠. 불완전연소니까. 그럼 이거를 탄소 더하기 5에서 CO로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반응은 안 해요. 반응은 분자 대 분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소는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CO는 불완전 연소가 됐다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됐으면 우리가 이건 더 태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럼 CO2라는 건 완전 연소 됐는데 본인들이 아마 뉴스나 아니면 여러 가지 책 같은 데서도 CO2는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온실효과 때문에 뭐 어쩌다 나쁜 물질로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할 건데 그럼 왜 서울 같은 데는 0.04%다 그런 말들 하는 거냐? 에너지를 많이 떼는 곳은 자동차가 많거나 사람이 많이 있으면 에너지를 많이 떼죠. 그래서 사람이 많거나 에너지들을 많이 떼거나 공장들이 많으면 CO2 농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CO2 농도는 틀린데 시험 대비해서는 보통 0.03 내지 0.035%, 0.03 내지 0.035%를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수점을 많이 안 다루죠. 그럼 이거를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 어떻게 알아두는 거냐면 이게 이제 0.04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0.04까지도 갈 수 있는데 이건 나중 얘기고 일단 일반적으로 0.03에서 0.035예요. 그럼 시험장 가면 긴장이 되면 알았던 것도 잊어먹고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오는 거냐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우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황은
나중에 이제 중복 설명 안 할까요? 빨리빨리. 황은 뭐가 돼요? S 더하기 O2 하게 되면 SO2가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황은 SO2는 어디서 나온 물질이냐? 황에서 나온 물질이죠. 황. 그렇죠? 이거를 황이죠? 이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요. 여기에서 또 알아둘 것이 이 파트에서 알아둘 것이 어떤 거냐면 1%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0번 어떤 물질을 칠판지우개 1%다 그러면 이거를 100개로 나눠서 하나를 1%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필을 1%다 그러면 분필을 100개를 잘라서 하나를 뭐라 그래요? 1% 그러는 거예요. 그럼 1%라는 것은 1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또 우리가 여기는 공학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쓰기도 하는 거냐? 100분의 1을 10에 마이너스 2승 그래요. 그럼 첨자가 붙은 거죠. 이 마이너스 첨자 붙고 2라는 것은 분모에 들어가서 동그라미가 몇 개 있으라는 거예요? 2개가 붙으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0의 마이너스 3승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 이거는 옆 분모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이거를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의 3승이다 그거는 뭐가 돼요? 동그라미가 옆에 가서 3개 붙으라는 거예요. 10의 3승은 일명 1000을 뜻하는 것이고 10의 마이너스 3승은 뭐가 돼요? 1000분의 1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중보건이나 환경위생이나 이럴 때 가면 이런 계산들이 많이 나와요. 알 수 있겠어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10의 2승이다 그럼 뭘 뜻하는 거예요? 팩을 뜻하는 거예요. 옆으로 동그라미가 2개 붙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 하게 되면 100분의 1이다 이 뜻이에요. 됐어요? 그럼 이제 1%라는 것은 100분율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이제 지울게요. 거기서 알아둘 것이 ppm이라는 게 있어요. ppm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뜻해요. 요거하고 바로 앞으로 갈 테니까 보세요. 파트 퍼 밀리언을 뜻하는데 이거는 100만 분율이에요.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6개 붙으라는 거예요. 1이에요. 이거를 파트 퍼 밀리언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첨자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10의 마이너스 6승은 밑으로 가서 동그라미가 몇 개 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6개가 붙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칠판 지우개 1ppm이다 그러면 이걸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다 그러면 이거를 100개 잘라서 하나가 1%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간격으로 말하면 쉽게 1m가 이만한 게 있죠. 1m가 있단 말이에요. 1m를 센티미터로 하면 어떻게 돼요?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1cm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간격이 똑같은 이 칠판 지우개다 그러면 1%는 100개를 잘라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ppm이라는 건 100만 개를 잘라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숫자가 우리가 똑같은 물질이라 그러면 어떤 거를 더 간격을 짧게 자른 거예요? ppm이죠. ppm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서 요거에 대한 것들은 자세한 건 나중에 알려주고 여기서 알아둘 것은 이거를 알아두세요. 왜 여기는 수학도 아닌데 수학을 저렇게 열심히 하나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알아둘 것은 그냥 외워요. 1%는 100분의 1이고 ppm은 100만 분의 1이다. 근데 10의 마이너스 6승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1%는 뭐가 되는 거? ppm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10의 4승 ppm이에요. 머리 아프면 이렇게 그냥 외워요. 1%는 몇 ppm이다? 1000ppm이에요. 1000ppm이라고. 그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것 증명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 먹는 물까지 지나가야 되는 것이고 일단 머리 아프면 1%는 100분의 1을 뜻하는 것이고 1ppm은 100만 분의 1인데 1%는 몇 ppm이다? 1000ppm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소수점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되면 ppm으로 나타내면 동그라미를 몇 개를 쳐야 되는 거예요? 4개를 쳐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4개잖아요. 그럼 이거를 ppm을 나타내면 하나, 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4개. 그럼 뭐가 돼요? 300이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4개.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지 350ppm이죠. 이렇게. 그래서 0.03 내지 0.035 이렇게 하면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으니 CO2는 300 내지 350ppm 또는 뭐라 그래요? 400ppm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계산하기 쉽겠죠. 만약에 우리가 0.04%다 그러면 몇 ppm이 되는 거예요? 400ppm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바로 우리가 CO2에 관한 허용기준치가 있는데 0.1%가 뭐가 되는 거냐면 CO2의 허용기준치예요.
그럼 0.1%다 CO2의 허용 기준치를 찾아라면 0.1%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ppm으로 나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1000pp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1%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00ppm이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게 더 쉽죠? 10의 사선. 본인들 성향이 어떤지 모르지만 그럼 왜 이렇게 쓰느냐? 하나의 관행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 관한 것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것들을 다 보는 거예요. 78점 몇 퍼센트, 20점 몇 퍼센트, 0.93%, 300 내지 350ppm 또는 어쩔 수 없이 어차피 1%라는 건 뭐가 돼요? 1000ppm을 외웠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공기 함몰 의 분자량을 구하라 이렇게 돼요. 그럼 공기함물 분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순서 일단 알아두라 그랬죠. 순서 반드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2랑 O2는 기본적으로 다 외웠어요. 그러면 공기함물 무게 하게 되면 대충 할 때는 이거 두 개를 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N2를 뭐라 그래요? 79%. 그 다음에 O2를 뭐라 그래요? 대충 21%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공기함물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CO2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틀린데 대충 뭐가 된다? 300 내지 350ppm이다 이렇게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400ppm까지도 본다는 거죠. 그랬는데 작년에 또 뭐가 그랬냐? 아르곤의 퍼센트를 찾으시오. 그냥 아르곤은 우리가 아르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뒤로 가면 갈수록 온실효과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나쁜 영향들을 많이 할 때 온실효과, 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6월에도 이렇게 덥다 막 이런 말 할 때 CO2를 많이 하기 때문에 착각을 해요. N2가 첫 번째에 많고 두 번째 O2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르곤인데 CO2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에 아르곤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내시오. 공기 중에 0.93%인 공기를 찾으시오. 어떤 거냐? 어떤 성분이냐? 아르곤이죠. 그래서 이걸 다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됐죠? 이거고. 그럼 이제 공기함물 무게를 한다면 이 두 개 N2 더하기 O2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N2 더하기 O2라는 것이 어딨냐 그러면 앞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앞에 몇 페이지 있는 거냐면 20페이지 열어보세요. 20페이지. 공중보건 앞에 있죠? 잘랐을 때 이거 안 가지면 안 되고 그래서 20페이지 한번 열어보실래요? 20페이지 보게 되면 거기 20페이지 길이가 있고 무게가 있고 쭉 있죠? 그럼 이제 단위 읽어보시자고요. 미터라는 건 알죠? 센티미터 있고 그 다음 밀리미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써볼 것이 마이크로미터예요. 이거 이제 햇볕에서 또는 아니 햇볕이 아니고 먼지에서 실기필기 다 써먹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꼴 뭐가 돼요? 마이크로미터 그리게 돼요. 그럼 마이크로미터 우리는 킬로미터, 미터, 1km는 1000m, 1m는 100cm, 1cm는 10mm 기본으로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마이크로부터는 많이 안 들어봤죠. 이따가 또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마이크로 이꼴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나노미터가 있죠. 그래서 나노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학생은 n미터 그러던데 왜 반도체에서 나노미터다 이런 말 하죠. 나노미터 이꼴 뭐가 돼요? 미크론 그리기도 하는데 그 다음에 A자에 동그라미 붙은 거를 옹스트롱 그래요. 옹스트롱 그런다고. 그러면 옹스트롱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1m 100cm라는 건 기본으로 아는 것이고 세 번째 줄 보세요. 1mm는 여기서부터 많이 안 써먹죠. 1mm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의 3승 마이크로미터 이꼴 마이크로 똑같은 거죠. 1000마이크로 이꼴 1000마이크로미터 똑같은 거죠. 그것이고 그 다음에 1마이크로는 뭐가 돼요? 1000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1000나노미터가 되는 것이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1나노미터, n미터 나노미터라고 있는 거죠.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에요? 10옹스트롱이죠. 그래서 우리는 킬로미터 이런 것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밀리미터부터 생각하면 돼요. 밀리미터. 1cm는 10mm죠. 그럼 밀리미터부터 이제 여기서 마이크로 이꼴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나노미터. 그래서 1mm는 뭐가 돼요? 1000마이크로미터. 1마이크로미터는 1000나노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옹스트롱 있죠. 옹스트롱. 그러면 1나노미터는 조심해야 될 것이 1나노미터는 뭐가 돼요? 10옹스트롱이죠. 이게 햇볕에 가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앞에서 햇볕 양할 때는 나노미터로 나타내기도 하고 옹스트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거죠. 그럼 1나노미터는 몇 옹스트롱이다? 10옹스트롱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입자성 물질이 영향을 미칠 때는 마이크로로 많이 나타내는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무게 있죠. 킬로그램 있죠.
킬로그램 있고 그다음에 다음 줄 1mg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가 붙으면 10의 3승씩 뭐가 된다? 더 짧게 한다는 거죠. 마이크로 10의 3승 1000마이크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다음 1마이크로는 뭐가 돼요? 10의 3승 나노그램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넓이는 제곱미터가 아닌데 볼 거 없고 부피 보세요. 부피는 세제곱미터를 뭐라고 읽어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세제곱미터를 부피인데 여기서는 공학에서는 뭐라고 많이 읽는다? 입방미터 하는 거예요. 입방미터 이꼴 세제곱미터 같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용량 보세요. 용량은 킬로리터죠. 킬로리터 밑에 리터 밑에 밀리리터 다음에 마이크로, 그다음 나노리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는데 거기서 세계인들의 약속이죠. 세제곱미터 이꼴 입방미터하고 뭐하고 같이 쓴다는 거예요? 킬로리터랑 같이 쓴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 거기서 아까 1나노미터 10옹트롱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1세제곱미터는 1000킬로리터예요. 1세제곱미터는 이꼴 1킬로리터예요. 1킬로리터예요. 이걸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 그 다음에 1리터는 10의 3승 밀리미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중요 표시해 주고 세제곱 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해요? cc 이것도 같이 밀리리터랑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또 세제곱 센티미터 이꼴 밀리리터 이꼴 cc 같이 써야지만이 환경위생 실기나 또는 우리가 보게 되면 식품위생 이런 거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압력 보세요. 압력 아까 얘기했죠. ATM을 뭐라고 읽어요? 기압이라고 있죠. 근데 수온주 밀리미터 그 다음에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1ATM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이렇게 읽는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다음 밀도 보세요. 밀도는 물은 4도일 때가 가장 무거워요. 4도일 때가 가장 무거운데 4도일 때 1g per 세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1000kg per 입방미터 이건 퍼라고 읽는 거예요. 세제곱미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보게 되면 1리브라 LB를 파운드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리브라 그렇게 읽는데 리브라 이꼴 파운드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온도 보세요. 온도는 섭씨 우리가 C자에다 도 붙인 걸 뭐라 그래요? 섭씨 온도지요. 그럼 0도씨는 우리가 보게 되면 절대 온도 켈빈 있죠. K자 붙인 거.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0도씨는 273 켈빈 온도가 되는 거죠. 켈빈 온도. 그 다음에 섭씨도는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32 이 공식을 알아야지만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고 이거 잘못 지웠네. 지우지 말아야 되는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여기 섭씨 이거를 화씨 F가 화씨예요. 이걸 할 때 화씨 빼기 30이란 말이에요. 이거 계산해야 돼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9분의 5 그랬죠. 9분의 5. 그럼 이거를 암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공식을 알아야지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계산. 만약에 화씨가 20도다 그러면 이거를 섭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또는 섭씨 몇 도일 때 화씨 이 공식을 집어넣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런 것들이 실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보자고. 이거를 암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본인들이 연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게 C가 가로 열고 가로 닫는 거 우리가 보죠. 가로를 열었다고 치면 돼요. 그러면 이것을 가로 열은 거죠. 가로를 열기만 했죠. 등호의 왼쪽과 오른쪽에 여기 가로 열었죠. 그러면 이거를 뭐가 돼요? 분모에 있는 것들은 등호를 가면 반대편으로 가면 반대보호가 되는 거죠. 9분의 5는 뭐가 돼? 5 나누기 9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 왼쪽으로 하면 9는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 5는 나누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섭씨도 그 다음에 9가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로 열었으니까 닫아야지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외로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9분의 5냐 섭씨 이꼴 우리가 9분의 5냐 5분의 9냐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가로 열고 화씨 빼기 32는 생각나요. 그럼 여기서 뭐라 하냐면 가로를 열었으니까 5분의 9가 아니고 이게 이쪽으로 가면 닫기가 이 9가 닫은 거랑 같잖아요. 이거 9가 그 다음 5 화씨 빼기 31 그게 9가 더 닫는 모양이 같지 않아요? 아니면 간도고 그렇게 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섭씨 이꼴 뭐가 돼요? 9분의 5 가로 열고 80 빼기 이쪽도 가로 열고 닫았으니까 왼쪽도
가로를 열었으니까 닫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공식을 대입해서 활씨가 주어지든 섭씨가 주어지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표준 온도라는 건 아까 얘기했다시피 0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 곳이라는 건 0 내지 15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상온 있죠. 상온은 15 내지 25도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온이라는 건 1 내지 뭐가 돼? 35도예요. 그럼 이걸 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0도는 뭐가 된다? 표준 온도를 뜻하는 것이고, 섭씨, 온도, 화씨 구하는 공식을 알아둬야 되는데 여기 실온이냐 상온이냐 이런 것들은 이게 나진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 써먹느냐? 식품에서 써먹어요. 식품에서 음식을 실온에 뒀다 그럼 뭐가 돼요? 30도에서 드실 수 있다는 거죠. 1 내지 35도. 상온이라는 건 15 내지 25도니까 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온 보관이다 그러면 음식물이 썩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의미라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서 보세요. 한 장 넘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화학기호들 있죠. 그럼 어떤 학생은 이 화학기호를 다 외울까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거는 참고로 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화학기호 같은 것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 있는 걸 참고로 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걸 찾아가지고 하면 머릿속 아프니까. 근데 이것도 머리 아프다. 여기 웬만한 화학기호 읽는 법들 다 있단 말이에요. 머리 아프면 뭐가 되냐? 내가 얘기할 때 그냥 받아 쓰고 외우면 된다는 거죠. 앞에서 OT 때 얘기했다시피 시작이 반이에요. 그럼 50점 맞고 들어간 거죠. 그러면 10점 못 올리겠냐고 강의 듣는데. 그러니까 이 화학기호는 웬만한 화학기호들은 다 있으니 일부러 찾을 필요 없다는 거죠. 참고로 보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화학 반응식도 어떻게 되는 거가 있지요. 그럼 몇 페이지로 다시 가는 거냐면 195페이지로 와보세요. 195페이지로 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공기무게 얘기했던 거죠. 공기무게인데 여기에서 공기가 20페이지에 공기무게가 분자량이 20페이지에 없었던 것 같으네. 분자량이 뒤에가 있나 보다. 분자량이. 그럼 지금 여기서 195페이지 N2 화살표가 어디로 꺾어져요? 아가리 벌어진 게 N2가 가장 많고 O2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냐면 아르곤, 그 다음에 CO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동그라미 두 번째 보게 되면 표준 상태에서 공기 함몰 분자는 28.84g 그랬죠. 그 다음에 공기 밀도는 뭐가 돼요? 1.293 대충 한 1.3g/L가 되는데 이거는 문제 풀을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제 거기 뒤에 바로 있단 말이고 한 단원 끝나면 그럴 때 공기 함몰하게 되면 모르고 이거 지워졌는데 N2가 있고 O2가 있고 아르곤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돼? CO2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거 78점 몇 퍼센트, 20점 몇 퍼센트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0.93%. 그 다음 0.03 내지 0.035% 그랬죠. 이때는 뭐가 돼요? V 대 V%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 가면 우리가 웨이트 대 웨이트, 무게 대 무게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여기 공기함물 문제라는 것은 공기함물 무게라는 것은 무엇을 뜻한다? 대충 이걸 뜻하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걸 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아까 뭐라 하셨다? 79%다. 그 다음 이건 뭐가 돼? 21%다. 그러면 여기 28.83이 나온 공기 함물 무게라는 것은 공기 뭐가 돼요? 함물 무게는 뭐가 되는 거냐면 N2 더하기 뭐가 돼요? N2가 79%예요.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퍼센트를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 우리가 보게 되면 79%, 그 다음에 더하기 O2 곱하기 뭐가 돼? 21%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N2N은 그 아까 화학기호 있다시피 뭐가 되는 거냐면 원자량이 14예요. 14라고. 그럼 모든 분자량은 g이 기본이에요. 그럼 기본이 왜 그렇게 됐느냐? 세계인들의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함물 무게는 분자의 함물 무게는 다 g이 기준이라고. 그럼 여기에 원자량이 이거는 14예요. 근데 두 개죠. 곱하기 뭐가 돼요? 2. 그 다음에 퍼센트 띄려고 퍼센트라는 건 100을 곱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곱해줬으니까 79를 뭐라 그래? 100분의 79죠. 100분의 79가 되는 거죠. 왜? 퍼센트 띄니까. 곱해준 거 분자에 우리가 100을 곱해줬다는 게 퍼센트가 붙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없애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100분의 79니까 0.79죠. 79 더하기 그 다음 뭐가 이거 지울게요. 더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O2는 16이에요. 원자량이. 그러면 16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1%니까 뭐가 된다? 곱하기 0.2라는 거. 이거가 계산하면 28.8333 나가요. 28.833 쭉 나가기 때문에 아까 했다시피 단위를 뭐라 한다? g이죠. 그럼 이걸 대충 뭐라 그래요? 29g이다 이렇게도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공기함물 무게는 28.83
g 또는 29g 이렇게 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밀도와 비중은 문제 풀이할 테니까 보시면 되고 됐어요. 그럼 지금 여기 공기의 성분에서 표준 상태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고 1%는 뭐가 돼요? 1000ppm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1atm은 760 수온주 밀리미터 1332 수주 밀리미터 그쵸? 그 다음에 공기의 성분들은 반드시 알아두는 거죠. 아르곤까지도 알아두는 거죠. 그쵸? CO2는 당연히 알아두는 것이고 그럼 이제 여기서 양가루 두 번째 보세요. 그거 받고 양가루 두 번째 보게 되면 실내 공기 오염 있지요. 실내 공기 오염에서는 군집독 있지요. 군집독은 필기, 실기 다 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보고 나서 설명할 테니까 보세요. 군집독이라는 건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있을 때 물리적,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중엽이 펴지고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일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군집독 그래요. 뜻은 군집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어. 이 교실에 10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런데 창문을 다 닫아놓은 거죠. 밀폐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수인이 밀집된 공간에 실내에서요 있을 때 뭐가 되냐 그러면 다 밀폐시켜 놨으니까 여기 여러 가지 난방기구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뭐를 쉬고 있어요? 살아있다는 건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쉰다는 건 공중에 있는 아까 21% 정도 되는 O2를 먹고 그 다음 뭘 뿜어내요? CO2를 뽑는 거죠. CO2를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CO2는 팍팍 올라가겠죠. 근데 산소는 우리가 21% 있는 거를 다 먹진 않아요. 이거를 20일이 있다면 한 5 내지 6% 먹고 뱉고 근데 CO2는 팍팍 올라가죠. 그럼 이제 밀집된 바로 밑에 있을 건데 군집독이라는 뜻은 어떤 거냐면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 이러는 것들이 나는 거예요. 그럼 물리적인 인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화학적인 인자는 어떤 것인가도 다 외우셔야 돼요. 물리적인 것은 일단 온도 올라가죠. 온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습도 올라가죠. 다 묶어 중요시 두시고 화학적인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CO2가 팍 올라가죠. CO2가 팍 올라가고 그 다음 O2는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소화시키느냐고 암모니아 가스가 분지요. 그럼 암모니아 가스는 화학교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CO2도 화학교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암모니아 가스는 NH3예요. 암모니아 가스도 올라가죠. 왜? 소화시키느냐고. 그 다음에 메탄 가스도 올라가죠. 그럼 메탄 가스는 왜 올라가느냐? 메탄 가스는 CH4라 그러는데 우리는 보통 방귀를 끌 때 암모니아 가스만 뿜는 것 같지만 메탄 가스도 뿜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서 악취가 나지요. 그래서 정리 들어가면 물리적인 군집독이라는 것은 뜻도 다 알아두셔야 되고 앞에서 왜 실기 같은 경우에는 그림으로 위준한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림은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림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필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나게 돼요. 그래서 이건 필기, 실기 다 나는데 군집독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그러면 다수인이 밀폐된 공간에 있을 때 물리적인 변화와 화학적인 변화로 인해서 두통, 메스꺼움, 현기증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첫 번째 이때 뭐예요? 화학적인 변화를 찾으시오. 물리적인 인자를 찾으시오. 물리적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은 온도 올라가죠. 습도 올라가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적인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CO2가 팍 올라가죠. 그 다음 O2도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가스, NH3, 암모니아 가스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메탄 가스 같은 거 올라가죠. CH4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타 가스, 기타 악취 같은 것들이 올라가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걸 합쳐서 아까 했다시피 물리적인 거 화학적이라 합치면 뭐라 그래요? 이합적이라 그래요? 이화학적이라 그래요? 이화학적 인자를 찾아라. 그렇게 돼요. 요즘은. 그래서 우리가 소독에서만 이학적을 찾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다음 중 군집독의 뜻도 알아두지만 요즘에 지난번 공중보건에서 K형이라는 게 있었지요. 근데 여기서 군집독을 요즘은 그 박스에 넣고 다음 중 모조리 찾으시오 그래요. 그럼 뜻도 알아둬야 되는 것이고 물리적인 인자, 화학적 인자를 일명 뭐라 한다? 물리화학적인 거예요. 그럼 밀집된 공간에 다수인이 있을 때 일단 O2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공기 중에 있는 21%를 쭉 빨아먹고 그 다음에 다 그냥 CO2로 뽑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한 5 내지 6% 먹고 다시 뱉고 그런단 말이에요. 따라서 O2는 팍팍 줄진 않아요. 근데 CO2는 팍팍 늘죠. 따라서 거기 보게 되면 답원에 있는 CO2는 뭐가 돼요? 실내 공기 오염 지표가 되는 거예요. 중요히 보셔주시고. 그래서 실내 공기 오염 지표라는 것은 기준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0.1% 이꼴 뭐가 된다? 1000ppm 그랬죠. 1000ppm이라는 건 어떨 때는 1000ppm이라고 나오고 허용 기준치. CO2는 다 묶어 중요히 보셔주시고. 그럼 허용 기준치 이꼴 서한량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허용 기준치 이꼴 서한량
문지방, 일명 트랜스홀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ppm을 우리가 CO2의 허용 기준을 찾아라. 그럼 1000ppm이라고 나올 수 있지만 0.1%라고도 나요. 그럼 어쩔 수 없이 1%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0ppm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 외워질 수 있는 거로 외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수점은 잘 안 외워지니까 1000ppm이다. 그럼 아까 1%는 뭐가 되는 거다? 이거 계산은 나요. 1%는 몇 ppm인가? 뭐가 되는 거냐면 1%는 1000ppm이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팍팍 증가되는 것이 뭐가 돼요? CO2이기 때문에 이걸 이산화탄소 그러기도 하죠. 이걸 뭐라 그래요? 탄산가스 그러기도 해요. 그 탄산음료라는 것이 우리가 왜 탄산음료, 사이다 이런 것들이 콜라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잖아요. CO2를 내뿜어야 되는데 먹고 앉았어. 그러니까 위장 여러 가지 망가지는 거지. 그 콜라 이런 것들 사이다가 탄산음료잖아요. 이러는 것들이 당도 문제가 되지만 CO2를 이따분 하겠지만 CO2가 많게 되면 죽기도 해요. 그걸 집어넣어. 나는 이해가 안 가. 그래서 그걸 집어넣는단 말이 이래서 트름하는 것 같지만 이게 가스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숨 쉴 때 딕 나가요? 아니죠. 사이다 같은 거 먹으면 거기 왜 트름하는 건데 트름하면 속이 시원한 거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다 망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내에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무슨 가스를 기준한다고요? CO2 가스. 이꼴 뭐가 돼요? 이산화탄소. 그럼 여기서 내가 CO2를 이산화탄소 CO2예요. 그럼 아까 왜 20페이지 거기 화학기호들이 있었던 거지. 이때 거기다 읽는 방법이 있어요. 화학기호에서는 예외인 것도 있지만 화학기호가 두 개 있으면 뒤에 거 먼저 읽고 화자를 붙어요. 그럼 두 개니까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아까 CO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죠. 그럼 일자는 생략하니까 일산화탄소 그런다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CO2를 가지고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럼 CO2는 군집독에서 환기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왜 실내 공기 오염 지표로 삼았느냐 CO2를 그러면 뭐가 된다. 이걸 가지고 실내에 오염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알수께서 중요 표시했고요. 그런 다음에 군집독이 있는데 여기서 군집독 다 묶어서 중요 표시했죠. 근데 아까 이걸 하나 설명하는 것 같아. CO2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CO2는 반감기가 150년인가 그렇다 그래요. 내가 태어날 때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 반감기라는 건 지구상에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CO2 같은 경우에는 내가 태어날 때 CO2 숨 쉬니까 뱉었죠? 내가 죽어도 이걸 뭐가 돼요? 내가 150년 살진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안 없어진다는 거죠.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또는 우리가 숨 쉴 때도 CO2 뿜어내지만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서 산업이 발전하면서 CO2도 뿜어내죠. 그래서 이 온실효과 때문에 때 아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예요. 그럼 지금 실내 공기 오염에 대한 군집독과 그 다음에 실내에서가 아니고 공기 성분 그 표준 상태 얘기했죠. 10분 쉬었다. 우리가 실내 공기 오염에서 여기 N2부터 할 테니 10분 쉬었다 오시기 바랍니다.